잠깐 잘 쉬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제일 처음 이제 부당 노동 행위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본질에는 의의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부당 노동 행위의 유대, 그 다음에 이제 부당 노동 행위의 유형, 종류가 나오죠. 그래서 종류에는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5가지에 대해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이 부당 노동 행위의 유형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5가지. 첫 번째는 불이익 대우가 있죠. 불이익 대우. 그다음에 두 번째 환경 계약. 그다음에 세 번째 단체 교섭의 거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지배 개입 및 경비 원조. 그다음에 5번째 보복적 불이익을 취급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이 이제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 제도. 그리고 네 번째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부당 노동 행위의 의의가 나오죠. 의의를 보시면 노동 3건의 구체적인 보장 제도, 이것이 부당 노동 행위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당 노동 행위는요, 노동관계법의 81조에 나와 있죠. 그래서 81조의 1항부터 5항까지. 그래서 부당 노동 행위는 81조 1항부터 5항까지 나와 있는데 사용자의 노동 3건 위반 행위 금지 조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1항부터 5항까지가 금지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노동 3건의 구체적인 보장 제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노조 및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부당 노동 행위의 개념은 권익 보호 목적이다. 두 번째 내용 보시면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운동이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제 부당 노동행위 제도는요, 사법적 심사를 조건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 방법을 택할 때 대항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이러한 대항관계로서 노사관계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제도가 부당행위 제도가 되겠죠. 부당 노동행위 제도. 그래서 이러한 부당 노동 행위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노동 3건 침해를 했을 때만 해당이 되겠죠. 사용자의 노동 3건 침해 행위에만 적용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당노동행위 유죄가 나오죠. 1935년 1935년에는 미국의 와그너법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와그너법은요 노조의 오용화 방지를 위해서 입법화하는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노조 측의 입장을 대변해야지 사측을 대변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측에 아우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와그너법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1947년 테프트 하틀리법이 있죠. 테프트 하틀리법은요 노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죠. 노사의 균형. 그래서 테프트 하틀리법 같은 경우에는 노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동조합 측의 부당 노동 행위를 첨가하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의 경우가 나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1953년 미국의 테프트 하틀리법을 모방했어요. 그러니까 테프트 하틀리법을 모방했는데 사용자 측과 그 다음에 노동자 측의 부당 노동 행위를 규정을 했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처벌 규정을 두게 된 거예요. 처벌 규정을 두었다. 그 다음에 이제 1963년에 와그너법을 개정하게 된 거죠. 와그너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자 측의 부당 노동 행위를 삭제하였다. 그러니까 1953년에는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모두 부당 노동 행위를 규정하고 있었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23년에 와서 노동조합 측의 부당 노동 행위는 삭제하였다. 그러니까 사용자 측만 남게 된 거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당 노동행위 유형, 종류가 나오죠. 이것이 오늘 배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기말고사에도 한 문제 출제할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불이익 대우가 나오죠. 불이익 대우. 그다음에 두 번째 항견 계약. 세 번째 단체 교섭의 거부. 그다음에 네 번째 지배 개입 그리고 경비 원조. 다섯 번째 보복적 불이익 취급. 이 5가지가 부당 노동 행위의 종류들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불이익 대우가 나오죠. 불이익 대우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불이익 대우가 나오죠. 불이익 대우 같은 경우에는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하거나 가입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두 번째 노동조합을 조직을 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라는 것이 불이익 대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원인이 나오죠. 불이익 대우의 원인. 첫 번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것을 금지, 그리고 종용, 간섭, 방해하는 것, 이런 것이 원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해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당한 단체 행위에 참가한 것.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해야 되겠죠.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제 불이익 대우의 유형이 나오죠. 유형. 유형은요, 인사상 그리고 경제상, 시설 설비상의 불이익 처분으로서 해고라든지, 그다음에 정근, 배치 전환, 휴직, 복지 거부, 계약갱신 거부, 고용 거부, 차별 승급, 그리고 강등, 복지시설 차별, 그리고 공장 폐쇄, 이라는 것에 대한 불이익 대우 유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을 당했다는 것을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이익 대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불이익 대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환경 계약이 나오죠. 환경 계약.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경 계약이 나오죠. 환경 계약은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것, 그리고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 보시면요, 조합 조직을 부인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해 또는 단체 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조합에 가입한 자는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용조합을 만들어서 새로 고용되는 자나 이미 고용된 자를 가입시키는 행위. 세 번째, 노동조합에 가입하더라도 조합운동을 일치하지 않는다는 고용조건. 그 다음에 네 번째, 조합 탈퇴를 하지 않는 자의 해고 조치. 이러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견계약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체결될 것을 요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업원이 되기 전에 단결권 활동을 봉쇄하려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동조합에 가입하더라도 조합 활동은 하지 않는다는 고용 조건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것이 환견계약 두 번째 내용이 되겠죠. 정리되셨죠?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이제 단체 교섭의 거부. 이것도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이 되겠죠. 내용을 살펴보시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거나 그리고 기타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이러한 것이 부당 노동행위가 되는 거죠.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프린트 내용 볼게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조합의 존재를 불인정하는 행위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실질적 존재의의를 해치는 것으로 단결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것이 단체 교섭의 거부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용자 측의 단체 교섭에 정당하게 거부하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조합 측의 교섭 담당자 수가 부당하게 많은 경우, 이때 단체 교섭을 거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통상적인 근무 시간을 정상 이상으로 초과하는 경우. 세 번째는 노조에 정당하지 못한 행위 등 간행적인 단체 교섭 규칙을 무시하는 경우, 이때에는 단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그렇죠? 사용자 측이 단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 지배 개입과 경비 원조가 나오죠. 이런 것도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이 된다. 내용을 보시면 근로자의 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한다던가, 그리고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그리고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운조하는 행위, 이런 것은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 그리고 개입 및 경비 원조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경비 원조, 경비 원조는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 그리고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 간부의 급여나 조합의 경상비 지급을 한다. 이런 것이 경비 원조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지배 개입의 양태. 두 가지 형태가 되겠죠. 두 가지 형태를 보시면 첫 번째는 조합 조직에 대한 지배 개입이 있고, 두 번째는 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 첫 번째, 조합 조직에 대한 지배 개입은요, 노동조합 설립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은요, 사용자의 일반적인 간섭 방해라든지, 두 번째 쟁의 행위를 억압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래서 네 번째 지배 개입 경비 원조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복적 불이익 취급이 나오죠. 보복적 불이익 취급은요, 원인이 나와요. 원인은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 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서, 또는 노동위원회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를 신고하거나 증언하거나, 그리고 기타 행정 간증의 증거를 제출한 이유로 해서 근로자를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런 것이 보복적 불이익 취급이 되겠죠. 그래서 유형이 나오죠. 유형은 해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직을 시킨다든지, 감봉한다든지, 이런 것이 보복적 불이익 취급이 되겠죠. 이런 것도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당했다는 것을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부당 노동 행위 유형에는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가 나와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는 첫 번째, 처벌주의와 그다음에 원상회복주의가 나오죠. 첫 번째, 처벌주의는요, 부당노동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행위자를 처벌로서 부당노동행위를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처벌로서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원상회복주의가 되겠죠. 원상회복주의는 처벌한다기보다는 원상으로의 회복을 중요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위배할 때 범죄로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원상회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행제도가 나오죠. 현행제도는요, 구제제도와 처벌제도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구제제도는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가 있고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두죠. 지방노동위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죠. 중앙노동위원회. 여기서 이제 해결이 안 되게 되면은 행정소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처벌주의에서 원상회복주의로 갔어요. 처벌주의에서 원상회복주의로 갔는데 1986년 1986년에 노동법 개정을 했는데 처벌주의로 개정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첫 번째, 해고의 제한이 나오죠. 해고의 제한은요, 첫 번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겠죠. 이럴 때는 해고를 할 수가 없어요.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을 때 해고해버리면 경영 악화가 되겠죠. 그래서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을 때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보시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마련하고 선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차별을 금지한다. 남자들 많이 해고한다든가 여자들 해고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하고자 하는 날에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된다.
해고를 하려고 하면 30일 전에 통상적으로 예고해야 되겠죠. 30일 전에 예고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30일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제 신청이 나오죠. 구제 신청은요, 노동위원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그리고 휴직, 정직, 전직, 그리고 강봉 등에 의해서 징벌, 구제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제 신청은 부당 노동행위 발생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이런 형태가 있죠. 일단 내용을 보시면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된다. 그래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 안정, 그리고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 이것이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프린트된 내용 정리하고 책을 정리하도록 할게요.